말은 칼보다 깊다. 말과 업의 인연에 대하여 1편.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깊게 남는다. 동아시아 불전에서 반복되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도덕적 권고에 있지 않다. 말은 곧 업이다. 그리고 업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든 흔적이며 방향이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틀기도 한다. 그 사람의 기억 안에서, 자존감 안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되살아난다. 그 말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계속 살아 움직인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 시절 선생님이 넌 수학엔 소질이 없구나 라고 한마디 했다. 그 아이는 그날부터 숫자를 기피하기 시작한다. 시험지를 볼 때마다 손이 떨린다. 입시 때, 진로를 정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 말이 머리를 때린다. 나는 못한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해버린다. 그게 바로 말의 업이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말을 던질까? 왜 비수 같은 말이 입에서 나가는 걸 알면서도 그 입을 닫지 못할까? 거기엔 우리의 또 다른 욕망이 숨어 있다. 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상처를 피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때로는 방어처럼, 때로는 공격처럼 말을 뱉는다. 그러나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남는 건 입에서 튀어나온 업이다. 말이라는 행위는 절대 무상하지 않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 거예비라 부른다. 말로 지은 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우리 삶의 구조와 방향을 바꾼다. 심지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준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어떤 말은 가슴에 병처럼 남는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해보자.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남겼는가? 그 말은 누군가에게 어떤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가? 좋은 말은 작은 씨앗이 된다. 악한 말은 마음의 독버섯이 된다.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파문처럼 퍼진다.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수행으로 묵언을 권한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음 안에서 먼저 말을 걸어보고 그 말이 만들어낼 업을 가늠해보는 것. 그 후에야 비로소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 묵언이란 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말이라는 인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의 한 문장은 이것이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음에서 시작해 삶을 뒤흔든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엔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자. 그 말이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죽일지 우리는 모른다. 2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만든다. 네 말대로 될 것이다. 성경에서도 불교에서도 고대의 수많은 경전에서도 반복되는 메시지다. 말은 예언이다. 말은 주문이고 말은 각인이다.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로 자신을 이해한다. 아이에게 넌 정말 착하구나 라고 말하면 아이는 나는 착하다는 정체성을 만든다. 넌 왜 그렇게 게으르니라고 반복되면 아이는 나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각인한다. 자존감은 말로 태어나고 말로 무너진다. 생각해보자. 누군가 당신을 오랫동안 깎아내리는 말투로 대했다면 처음엔 반발하고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내가 원래 이런가? 내가 진짜 문제인가? 이렇게 타인의 말이 내 자아를 먹어치운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10년 넘게 남편에게 너는 쓸모없어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신에게 처음으로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단지 말 한마디로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말은 칼일 수도 있고 숨결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을 찌르거나 다시 숨쉬게 하거나. 그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의식에 달려있다. 불교에서는 정어, 정우라는 개념이 있다. 바른 말, 진실되고 유익하며 온화하고 시기적절한 말, 그런 말만이 업을 정화한다. 정어는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는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말은 나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내가 남에게 뱉는 말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정의한다.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도 날이 서 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다치고 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자존감이 무너졌다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바꾸자. 난 왜 이 모양이지라는 말 대신 이걸 배울 수 있겠어 라고 말해보자. 같은 상황이라도 말이 바뀌면 나를 바라보는 각도가 바뀐다. 그 말이 쌓이고 굳어질 때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된다. 또한 관계에서 오해가 깊어질 때도 말은 해답이 된다. 단 한마디 내가 미안했어가 수십 년의 벽을 녹이기도 한다. 말을 늦게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은 기억해두자. 사람은 들은 말로 자신을 믿게 되고 한 말로 자신을 증명한다. 자신에게, 타인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는가. 그 말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3편.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인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성경의 구절이지만 불교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다. 말은 작다. 그러나 파괴력은 크다. 어떤 말은 칼보다 깊고 어떤 침묵은 죽음보다 무겁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묻고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인생을 내려놓는다. 한 청년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어왔다. 말은 질책이었지만 반복될수록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진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실수를 두려워했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요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서 누구의 잘못인가? 그를 향한 단 하나의 말이 문제였던 게 아니다. 말이 쌓이고 굳어졌을 때 그것이 인생이 된 것이다. 마치 벽돌이 하나씩 쌓이듯 무심한 말들이 그의 세계를 가뒀다. 말이 곧 감옥이 된 셈이다. 불교에서 말은 업장, 옙장이기도 하다. 잘못 쌓인 업은 인생을 가로막는다. 남에게 던진 말이 타인의 생을 짓누르며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사람을 파괴한 말은 말한 사람의 인생에도 그림자를 남긴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말에 신중하다. 침묵을 고르고 말의 방향을 조절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유약하냐, 그것 좀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도 있다. 마치 넘쳐흐르기 직전의 컵에 마지막 물방울을 붓는 것처럼 그 방울이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 전에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것이다. 자신의 말로 인해 누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말은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 어떻게 번져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늦는다. 늦게 후회하고 늦게 돌아서고 늦게 미안해진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업은 쌓이지만 돌이킬 수 있다. 업장을 녹이는 말도 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런 말, 후회.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거야. 이 말들은 죄책감을 없애주진 않지만 관계의 흐름을 다시 돌려놓는다.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말이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는 줄 수 있다. 기억하자.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다. 당신의 입은 그 둘 중 어느 쪽인가? 침묵보다 나쁜 말이라면 차라리 침묵이 낫다.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4편. 말은 관계를 설계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지만 불교에서도 같은 본질을 본다. 인연, 인륜이라는 개념은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그 인연의 고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말이다. 말은 관계의 지도다. 말투, 단어의 선택, 어조, 타이밍, 그 모든 것이 상대방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설계한다. 말을 섬세하게 쓰는 사람은 관계도 섬세하다. 거친 말은 벽을 만들고 조용한 말은 다리를 놓는다. 한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상사에게 무심코 그건 제가 더 잘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졌다. 말 한마디가 상사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 이후 그들은 말은커녕
눈빛조차 피하게 되었다. 말은 그 자체보다 관계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타인의 마음을 놓친다. 난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이 말은 책임 회피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이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정오의 두 번째 조건이다. 말은 단순히 사실 여부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이 관계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늘 짧게 대답했다. 그래, 몰라. 아내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당신, 나한테 관심 없는 거지? 남편은 말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적어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은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이자 애정의 길이다. 말이 끊기면 마음도 끊긴다. 관계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유지된다. 침묵은 때로 필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친 침묵은 단절이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말해야 한다. 고마워. 괜찮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들이 관계의 끈을 부드럽게 조인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느끼는 말을 원한다. 불교는 관계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바른 말을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하춤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라.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다. 거짓과 이간질, 욕설이 관계의 틈을 벌리고 아첨은 신뢰를 갉아먹는다. 결국 모든 말은 관계를 설계하는 재료다. 그리고 그 말의 설계가 정직하고 온화할수록 관계는 오래간다. 기억하자. 말은 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 나는 지금 어떤 구조물을 짓고 있는가? 사람을 막는 벽인가? 함께 건너는 다리인가?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한다.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결국 당신이 한 말이 당신을 만든다. 노자의 가르침도 부처의 교훈도 이 진실을 피하지 않는다. 말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말은 순환한다.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온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예뽀라 부른다. 입으로 지은 업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지금 내가 뱉는 말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뜻이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처럼 내 인생에 내려앉는다. 한 CEO가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늘 거칠게 말했다. 실수를 하면 왜 그것도 못해? 라고 비난했고 칭찬은 인색했다. 그는 자기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그의 회사는 결국 신뢰를 잃고 무너졌다. 그는 말했다.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그렇다. 그는 말만 했고 그것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말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기 운명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자주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말에 갇혀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한다. 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분위기마저 어둡게 물들인다. 늘 탓하고 원망하는 말을 뱉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된다. 그 누구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말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말의 순환은 파괴만 하지 않는다. 선한 말도 돌아온다. 친절한 말, 진심 어린 위로, 조용한 칭찬. 이런 말들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되돌아온다. 고마움을 잊지 않은 사람, 진심을 말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는다. 말은 씨앗이다. 뿌리고 잊어도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내가 남에게 했던 그 한마디, 고생 많았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렸다면 그건 언젠가 나를 살릴 복이 된다. 불교는 이인과의 구조를 단호하게 말한다. 말은 돌고 돈다. 마음이 만든 말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조심하려 한다. 단지 착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바람이 거칠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서 말부터 다잡는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남겼는가? 그 말은 언젠가 어떻게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것 같은가? 무심히 던졌던 말이 10년 뒤 내 자식의 입에서 돌아오진 않을까? 거칠게 내뱉은 말이 언젠가 내 외로움의 이유가 되진 않을까? 이제 알았을 것이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른 사람 속에 남고 관계를 따라 퍼지고 삶을 돌아 다시 나에게 닿는다. 그러니 말을 바꾸자. 마음을 담은 말, 귀 기울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이 당신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것이다. 언젠가 돌아올 그 말을 당신은 기꺼이 맞을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말은 무기가 아니다. 말은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이며 내 마음의 얼굴이다. 말이 곧 나다. 그러니 말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당신 마음 깊이 새기길 바란다. 엔딩. 말은 당신의 얼굴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말은 당신의 얼굴을 만들었다. 당신이 어떤 말을 남겨왔는지,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 말은 인격이다. 말은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말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우리는 종종 말이씨가 된다는 말을 가볍게 넘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관계, 운명의 작용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이다. 말은 뿌리고 피고 되돌아온다. 그 말이 아름답다면 삶도 그에 닮아갈 것이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남긴 말, 그 말이 그 사람을 위로했다면 그 말은 당신 안에 있는 연민의 얼굴이다. 그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렸다 해도 그건 당신 안에 있는 상처의 그림자일지 모른다. 그러니 이 말만은 기억하자. 말은 당신의 얼굴이다. 말을 다듬는다는 건 삶을 단정히 정돈하는 일이다. 관계를 세우는 일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내일,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마디 말 앞에 멈춰서자. 그 말이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다치게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이 어떤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지를 생각하자. 침묵보다 깊은 말이 있고 말보다 더 따뜻한 눈빛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결국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진다. 관계를 바꾸면 삶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 한 걸음을 당신이 오늘 내디딘다면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칼이 아니라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말만큼 빛날 것이다.